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주차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저 왼쪽에 차량 번호 주차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학생들 학교 끝나고 오면 배고프다고 지금 어머님들이 간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토론회 시작하고 나면 취식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정책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의회 정책지원팀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개회식에서는 내빈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환영사, 축사에 이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후 2부 순서로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핸드폰의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책 토론회는 저희 기록 보존을 위해서 녹화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시는 시민분들의 발언 장면, 얼굴, 음성 등 개인정보가 영상에 노출될 수 있으며 토론회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은 영상 촬영 및 송출을 포함하여 초상권 등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초상권 등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토론회 참석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혹시 다들 괜찮으실까요? 지금 학생분들이 정말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제가 토론회 하면서 학생분들 많이 참석한 거는 처음이라서 저희 의왕시의 미래가 너무 밝아 보여서 좋습니다. 저희 학생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 안치건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노선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기지역 대한교육협의회 이총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이끌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으신 의왕시의회 김태용 부의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토론자 분들이십니다. 대한교육연대 박민영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계자유발도르프 학교의 이지용 학생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최재희 학생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가는 배움 덕일 최문희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왕시의 박선옥 체육청소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가 환호 소리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이어서 국민일해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일해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의왕시의회 김태형 부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왕시의회 김태형 부의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급변하는 우리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우리 대한교육기관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우리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실질적인 교육 복지 구현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정책과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지혜와 재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안치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충재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학부모, 학생,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왕시 안치권 부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부시장 안치권입니다. 텐션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보니까 저희 나이 또래랑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활달하고 자기 편에 꺼리낌이 없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생들,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오늘 대한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형 의왕시의 부의장님, 그다음에 서창수 의원님, 노선 의원님, 한채 의원님 함께 자리에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2021년도에 OECD 국가 22개국을 대상으로 청소년 행복도를 조사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22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살펴봤더니 주요 원인이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입시 교육 위주로 획일화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압박감 뭐 이런 게 상당하지 않을까, 그게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학창 시절을 지냈는데 그때도 상당히 압박감이 심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악몽을 한 10년을 꾼 것 같아요. 고3 때 대학을 떨어지는 악몽. 그 정도로 이제 압박감이 심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한 교육기관은 하나의 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어떤 개성, 뭐 자율성, 창의성을 좀 개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좀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반 학교보다는 학생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데 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왕시에서도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을 통해서 좀 봤는데 2개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이랑 청계자유 발도르프 2개 학교인데 340명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개선비라든가 급식비, 뭐 입학 축하금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좀 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대안교육기관 우리 2개 학교가 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대안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 대안이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시의 정책적으로 연결되기를 제가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경기 지역 대한교육협의회 이총재 대표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역 대한교육협의회 대표 이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원 칠구산 자유학교의 교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올해 경기지역 대한교육협의회 대표를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왕에는 대한교육기관 전체 토론회가 있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대안학교가 전국에 생겼고요. 의왕에는 20년이 가까운 그리고 20년이 넘은 학교가 2곳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의왕의 굉장한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교육운동은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서 마을과 소통하고 교육적 행사에 함께하고 또 교육의 장을 열어 배움의 씨앗을 뿌리는 교육운동입니다.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와 또 교육을 발전시키는 토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밖에서 이제 고군분투하던 대안학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서 모이기 시작했고 작년까지 259개의 학교가 등록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올해 74개의 학교가 등록을 했습니다. 수치에서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약 3분의 1의 학교가 있고 특히 경기 남부에 많은 학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한교육기관이 공존하고 또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대협 안에서도 의왕시의 사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와 또 다른 기관에도 예를 들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시기일 때 좀 의왕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면 다른 행정부처나 다른 시에서도 귀감이 돼서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좋은 방향성과 또 좋은 사례를 남겨주시고 계시는 의왕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오픈 AI 다시 써보셨죠? 오픈 AI로 신기하다 이러면서 했었는데 곧 이제 AGI라고 해서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다라고 계속 과학자들이 인공지능 특히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자기를 성찰하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재를 저는 대안학교, 특히 대안교육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의 지원이 그런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잠시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과 토론에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토론회 좌장이신 김태형 부의장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반갑습니다. 김태형 부의장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당 조례 제정과 더불어 정책 방향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에 차원에서 역시 마이크가 왜 이러죠? 이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역시 대한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무엇이 필요한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여겨집니다. 특히 앞선 경기도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을 맡으셨던 박민영 위원장님과 최문희 학부모님께서 감사히도 오늘 토론회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일 어렵게 모신 현장의 전문가님과 학부모님, 담당 공무원, 그리고 특별히 대한교육의 중심에서 자기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 학생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토론회는 별도의 발제를 따로 정하지 않고 5분의 토론자께서 각각 준비하신 주제에 따라 토론 발표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발표는 박민영 정책위원장님께서 대한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의 사주제라는 주제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마이크 소리로 들리는 거죠? 잘 들리죠? 예, 예, 예.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토론에 참석한 것 중에 일단 어쨌든 숫자보다도 비중상으로 이 학생 유권자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저로서 되게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그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면서 논술을 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인문 논술 제 딸이 이제 그 논술로 대학을 최근에 갔는데 그래서 기출 문제집 이런 걸 좀 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런 걸 하나 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요, 문제는. 근데 그 행정입법에 관한 그 지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정입법 2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 그러니까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가 아닌 곳에서 뭔가를 법규를 제정하는 것.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대통령령이고 또 하나가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들을 이제 좀 광의의 행정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체로 학술적으로는 행정입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놓고 토론회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논술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5분 정도 얘기를 할 거고 일단 오늘 토론의 성격은 기초자치단체인 의왕시가 대한교육기관 그리고 대한교육기관에 현재 다니는 재학생 그리고 현재 대한교육기관에 다니지는 않지만 초등등교육법이 정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은 둘 다 안 다니는 그러니까 잠재적인 대한교육기관 재학생이 관련된 그러니까 그 3주체에 대한 그 3가지 영역을 의왕시가 지원하는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토론회 성격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한 3, 4년 전에 하고 다른 점은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최근에는 대한교육기관의 경비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는 사실은 대한교육기관법과 그런 그 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인가 대안학교와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좀 환경이 바뀌었죠. 그 바뀐 환경 속에서 여기에 관련된 주체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의왕시 의회,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의왕시 의회잖아요. 의왕시 의회와 그러니까 의왕시 입장에서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의문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안 가지셨다면 이제 오늘을 계기로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한교육기관과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재학생 그리고 잠재적인 재학생 혹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그게 의왕시의 일인가
대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교육법으로서의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인가 대안학교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는데,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고 대한교육기관 등록 사무, 등록 지원 사무가 교육감 사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이 교육관입니다. 교육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왕시에 있는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지원도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왕시는 손을 떼도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의왕시가 지원을 한다면 그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교육학에 관한 사무인지 아동청소년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무인지 그 결정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사무 범위에 대한. 두 번째는 의왕시가 지원을 한다면 누구를 지원하는 건가? 대한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을 지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건가?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 뒤에 나오는 이제 우리 토론자님께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예.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불편하게 한 생각을 이제 말씀하실 건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그걸 따져보는 이유는 우리가 조례 이제 그 지원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얘기를 할 때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 아니면 파주시처럼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그 기관 지원이죠. 기관 지원이거나 그 개인 지원이거나 혹은 더 직접적으로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재학생 수업료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그 사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의왕시가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의왕시가 지원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누구를 지원할지 정했으면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의 이제 관련 법률, 그러니까 우리의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교육기관법에 운영비에 관한 조항이 없으면 조례에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표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법률 개정이 돼서 그 운영비에 관련 조항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조항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개정 입법을 통해서. 의왕시가, 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의왕시가 대한교육기관을 지원할 때 그러면 최근에 개정법령에 관련된 그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7조의 2 1항에 열거되어 있는 교육 프로그램비 등등 거기에 열거된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도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만약에 의왕시가 조례 근거도 있고 법령에도 근거가 있는데 임태교육감처럼 지원을 안 하려고 할 때 통제할 방법이 있는가?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지방의회와 지방선거가 있죠. 그거 이외에 또 통제할 방법이 있는가? 근데 이 문제, 네 번째 문제는 왜 문제가 되냐면, 현재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령이 전부 다 지원에 관한 부분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의 규정으로 한 이유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의회가 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다 확정을 해버리면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시장과 도지사와
교육감의 재량권이 없어집니다. 그 재량권을 위해서 한 건데 임태희 교육감은 그걸 역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 아주 나쁜 거죠. 나쁜 행정이죠. PPT를 빨리빨리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지금 4가지 의문점에 대한 답을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인문 논술 하실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교육기관법이 시행이 됐을 때 202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대한교육기관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근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을 일부를 하고 있고 어쨌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기도에 비하면 제가 그 전체 뭐 학생 수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한 2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나니까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서울시가 이제 법에서 궁금한 지점이 생긴 거예요. 대한교육기관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건지. 근데 교육부에다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지원을 해오던 거거든요. 근데 교육법인 대한교육기관법이 생겼으니 이제는 교육감 사무가 될 것이고 그럼 서울시는 손을 털고 서울교육청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다 그걸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질의를 하면 답을 해주면 그 문제가 이후에 사실은 좀 잘 풀렸을 거라고 봅니다. 요 교통 정리가 잘 되고. 근데 그에 대한 해답이 없다가 요번에 대한교육기관 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조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7조 2 시행령 개정령 7조 2에 보면 주어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근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학에 관한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이고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학의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둘의 관계가. 그랬을 때 지금 그 시행령 개정령 7조의 2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거기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유권 해석을 간접적으로 해준 셈입니다. 대한교육기관법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국가에 해당하는 건 사실은 교육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아직 정리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그 뭐 어느 지자체든 그것에 대한 유권 해석을 교육부에다 요청을 한다면 아마도 그건 광역자치단체라고 할 겁니다. 우리로 치면 경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되는 거죠. 요 네 주체가 이런 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2006년부터 비인가 대안학교의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1년에 한 10억 원 그 내외를 전국 비인가 대안학교를 상대로 해서 그걸 쪼개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교육청에서 매년 지급 그 보조를 받고 있었던 거는 그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그 보조금이었는데 그게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저걸 날린 이유는 이게 교육감 사무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은 광역지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한교육기관법령이 시행이 돼 재정지원 조항이 만들어지고 나서 앞으로 일반 학교처럼 우리도 지원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이 4주체는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교육부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교육감이 권한이기도 하고 교육감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장관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카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급식비를 등록 비등록 구분 없이 계속 하겠다고 한 거고 최근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부분은 급식비 중에서 식품비죠. 그거를 경기도 교육청이 올해 하반기와부터 내년 이렇게 쭉 이어서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교육기관법 개정 법령에는 크게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 10조에 의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용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건 줄여서 운영비거든요. 운영비 저거는 이제 교육부에도 확인한 거고 이제 교육부하고 조금 이제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령 해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 근데 어쨌든 운영비를 포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저는 운영비만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교육부의 입장은 운영비 또는 사업비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지자체 조례에 인건비 또는 운영비를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 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 법령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교육기관 지원을 지자체 사무라고 규정을 하려고 교육부는 안간힘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3조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가. 그리고 지금 개정법에 사실은 운영비를 뒤로 빼고 사업비, 교육 프로그램비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해서를 그 시행령 개정령 7조 2에 앞 전면에다가 사업비를 그 올려놨거든요. 근데 거기에 1조 4호에 기타 조항을 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든 뭐든 지원하는 항목을 지자체 조례에다가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까 네 주체 중에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그 나머지 한 군데 남은 데가 의왕시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원을 할 때 이 지방자치법상의 사무 범위 중에 교육학에 관한 사무가 아니고 아동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무에 해당해서 접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대한교육기관에 뭔가 지원을 할 때도 그 대한교육 운영에 관한 뭔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니는 재학생을 지원하는데 직접 지원할 방법이 있다면 그 수업료 지원 조례 등으로 직접 지원하면 되죠. 근데 그게 여의치 않다면 뭐 바우처 이슈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기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급식비 지원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 대한교육기관의 재학생에 대해서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크게 세 가지 조례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조례는 과천시처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이렇게 통합해서 개정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의왕시에도 교육경비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통해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대한교육기관을 포함시켜서 그 조례 근거에서 교육경비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제가 정보공개 청구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료 지원 조례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더라도 지금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소액이라도 수업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약간의 바우처 형식을 띄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완전 급식비라고 한 거는 현재 대한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급식비는 식품비입니다. 근데 학교급식법에서는 그걸 급식비라고 하지 않고 급식에 관한 경비라고 합니다. 거기는 급식 종사자 인건비, 급식시설 개선비 등이 다 포함된 개념이 사실은 급식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건 식품비입니다. 나머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그 서울형 대한교육기관 사업을 교육청에 넘기면서 교육경비 보조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억 예산을 저 교육경비 보조조례에 태워가지고 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이거는 의왕시 선생님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올해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사업인데 아마 이따가 과장님께서
좀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면은 더 감사하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이제 서울시인가 어딘가에 이 요 교육경비 그 보조금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 관련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 관련 사업은 교육감이 하는 거잖아요. 집행기관이 그쪽이니까. 근데 그 지자청이 뭔가 사업을 할 때 만드는 예산이라고 제가 이제 얼핏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료 지원조례는 그 국가범정정보센터 들어가 보면 화천군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는 그 예입니다. 이런 지원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예, 하는 겁니다. 조금 오버된 것 같은데 예, 제 토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민영 정책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인즉슨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대한교육기관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짚어주셔서 현실적 과제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왕시도 정책 설계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잠시 자리 이동 후 네네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준비됐나요? 네. 다음 두 번째 토론 발표는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라는 주제로 이지용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계 자유발도르프 학교 학생회장 이지용입니다. 오늘 의왕시 대한교육 정책토론회라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이 관련 조례 제정이나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있어 긍정적인 흐름 속에 있는 것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지금 11학년이고 11년째 발도르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으로 저는 발도르프 유치원을 졸업했고 이후 발도르프 학교에 입학하여 배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학교가 제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학교에서의 가장 즐거운 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다가 연극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2번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을 준비하다 보면 서로 도와야 할 점도 많고 견해의 차이나 소통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연극을 준비하는 3, 4개월 동안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간식과 저희의 휴식 등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들과 저희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에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발도르프 교육 또한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같이 생활하면 좋은지 알려줍니다. 7년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느낀 부분 중 하나는 발도르프 학교는 제게 공교육의 대안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렸을 때 들었던 비인가, 대안교육과 공교육 같은 단어들은 제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성장하고 난 후에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차이가 교육 가치관과 운영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 학생들은 인가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학생 그리고 교사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교육적 가치관과 운영 방식의 차이를 그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이는 제가 다니는 청계 자유 발도르프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의왕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저희를 학교 밖으로 몰아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사회가 학생인 저희를 학생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저희는 인가학교의 학생들과 많은 차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용어는 심리적인 작용 때문에 용어가 적용되는 학생들이나 법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께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것에 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5년 4월 기준 등록된 대한교육기관 수는 264곳, 학생 수는 11,780명이 넘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모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정의된다면 사람들의 인식 또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저희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하나의 개인으로 인식된다면 법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다른 교육 가치관 차이는 느낄 수 있으나 국가의 지원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느낄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을 학생으로서 바라봐 주시고 그에 따른 정당한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계 발도르프 학교 이지용 학생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불리는 현실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학생의 눈높이에 문제를 짚어주셔서 제 가슴에 큰 자국으로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어서 세 번째 토론 발표는 대한교육이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한 이유라는 주제로 최재희 학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대한교육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발표할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최재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의왕시 내전동에 자리 잡은 중고등 대안학교로 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함양하며 깊이 있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학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공교육 제도에 잘 적응하여 지내던 일반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되던 해 학교 배정을 제가 원치 않는 곳으로 받게 되는 상황 때문에 다른 학교를 알아보던 중 현재 재학 중인 대안학교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교육 일반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터라 막연하게 학교 성적에 대한 불안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대안학교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배움터길이 중요하게 여기는 더불어 살기나 자립과 자치 등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입학한 후에도 대안학교에 다니는 저의 진로에 대해 막연히 불안해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직 경험이 부족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나 진로에 대해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소년들은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힐 경험조차 갖지 못한 채 그 불안을 그대로 간직한 채 대학이 세상의 전부인 양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배움터길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대학이 최종 목표인 삶을 살았고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이유로 배움터길에 적응하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꿈꾸기조차 힘든 사회 속에서 우리 대안학교 학생들은 스스로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세상이 시키는 대로 휩쓸리기 쉬운 시대에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안학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가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기 위해 제가 다니고 있는 배움터길의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움터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 두 가지를 꼽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배움터길을 비롯한 많은 대안학교에서는 나이, 성별, 장애를 불문하고 함께 어울려 지내며 함께 사는 법을 배웁니다. 대안학교 특성상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도 문제를 피하기보다 함께 직면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나 선배 그리고 선생님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고 든든히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께하는 도움이란 단순한 상황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서로 간의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저도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선배나 선생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들은 스승, 친구 등 수많은 의미를 내포한 존재입니다. 배움터길에서는 이러한 교육과정 영역을 더불어 살기라고 합니다. 더불어 살기는 공동체 문화의 이해와 가치를 넘어 생태, 세계, 사회에 대한 이해도 중요시합니다. 수업을 통해 사회의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제 시야가 확장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던 활동들도 바로 이러한 배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배움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남성이나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의 구조의 불평등을 깨닫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삶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은 효율성과 물질적 가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갈수록 피폐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녀야 할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치는 주체성입니다. 배움터길에서는 학년마다 페이퍼, 문집, 논문을 작성합니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내 관심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며 진로가 바뀌더라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작곡을 주제로 페이퍼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이퍼란 배움터길 중학교 3학년인 큰나무 학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실행한 과정을 기록한 개인 프로젝트 문집입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통해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시도하지 못했던 음악과 작곡 분야에 대한 도전을 실패도 경험이라는 마음으로 도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작곡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이 더 컸지만 페이퍼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안을 떨쳐내고 결국 저만의 음악적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페이퍼를 발표할 때 많은 분들이 제가 작곡한 곡에 대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와 같은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공교육은 너무나 한정된 도전과 실패만을 제공합니다. 대학 입시라는 우리 사회의 단일한 교육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공교육 특성상 이러한 다양한 도전의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대안학교는 적은 학생 수, 자유로운 교육과정, 교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대안학교의 필요성과
대안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은 바로 대안학교 학생들의 이러한 교육적 도전과 경험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국내 음악 시장에서 인디 음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기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논문을 기획하게 된 것은 작곡 분야를 저의 진로로 찾는 과정에서 앞으로 제가 작곡을 통해 마주하게 될 우리 사회의 음악 분야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면서 생각해낸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진로의 분야가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은 앞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치가 모두 드러나는 활발한 자치 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터기를 포함한 많은 대안학교에서는 축제를 학생들이 주도해 기획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낼 때에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 늦은 시간까지 자발적으로 남아 기획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배움터기에서는 단순히 학교에서 진행하는 축제와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여행, 학생 규칙, 등교 시간까지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최근 배움터길 학생들은 성별의 차별을 두지 않는 성평등 화장실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편견에 의해 가로막힐 일들도 배움터길에서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존중하고 이를 배움을 통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누군가 의견을 내고 수용하는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문화입니다. 대안교육은 스며드는 배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의 대안교육에 참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불어 살기나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배움, 자립과 자치와 같은 배움터길에서 추구하고 있는 교육적 가치는 단순히 시험 점수로 매기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제 성적이 예전보다 몇 등급 올랐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저와 함께 배움의 길을 걸어온 친구들을 보면 배움터길에서 지내는 동안 매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몇 등급의 성적이 아니라 배움을 통한 인간적 성숙이 몇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함께 살 줄 알게 되었고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에 쉽게 휩쓸리지 않으며 진리에 대해 질문하고 의심할 줄 알고 비록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만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에 대한 학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의 이러한 배움과 도전과 꿈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대안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대안교육은 경쟁을 강요하는 기존 교육을 넘어 참다운 교육을 실현하고자 시작된 교육입니다. 대안교육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의 교육적 대안으로 이제 단단히 뿌리내렸습니다. 역할과 책임, 그리고 중요성 면에서도 이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안교육이 계속해서 지원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는 일이 생긴다는 것은 대안학교 학생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바른 교육의 기준은 누구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만이 교육의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들은 엄연히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고 마땅히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도 동등한 교육적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먼 훗날 제 아이도 지금과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여 대안학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격한 호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약간의 결은 다르지만 아이비 학교의 어떤 한 커리큘럼을 제가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대안교육의 어떤 가치와 필요성을 본인의 경험으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주체적이고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이 대안교육의 본질을 잘 설명하지 않았나, 저에게 큰 울림을 준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가는 배움터길 최재희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토론 발표는 의왕시 대안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박선옥 체육청소년 과장님께서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현황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선옥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용 부회장님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대한교육기관 관계자분과 학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왕시의 대한교육기관 지원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모든 청소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식, 똑같은 속도에 맞춰 성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면 결국 학업 중단이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은 이런 경우 든든한 교육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까지 주면서 사회적 성장까지 지원합니다. 의왕시는 이러한 대한교육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 소재에는 두 곳의 대한교육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는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한교육기관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5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실, 화장실 개선 같은 생활 밀착형 지원부터 차근차근 확대해 온 것입니다. 2018년에는 급식비 지원이 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 급식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였으나 이후 경기도 지원제가 제정되면서 2020년부터는 도와 시가 전액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경기도 교육청 대한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과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프로그램, 급식비, 교사 인건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의 노력의 큰 성과이며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례 개정 또는 신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사업 보완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왕시는 대한교육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보완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첫째, 재정 지원 확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환경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늘려서 학생들이 더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사 처우 개선입니다. 교사들의 안정적 근무 여건은 곧 교육의 질로 이어집니다. 종교사 처우 개선비를 한시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면서 안정된 인건비 지원비가 마련될 때까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제도적 기반 보완입니다. 현재의 조례를 보완하여 지원 범위와 근거를 더 명확히 하고 매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왕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보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욱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의왕시의 어떤 구체적인 지원 현황과 계획을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향후 우리가 이제 의왕시와 교육청의 협력 과제 또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서로 어떻게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 정책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현장의 전문가, 학생, 그리고 시청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시며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분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치문희 학부모님께서 대한교육, 의왕시 교육정책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의 학부모이자 지난 17년간 의왕시에서 두 아이를 키워온 시민입니다. 2009년 둘째가 태어나던 해에 의왕시 내손 1동으로 이사한 이후에 저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갈매초등학교와 갈매중학교를 거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에 아이들의 눈빛에서 호기심보다는 피로가 먼저 읽히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교육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두 아이 모두 중학교 3학년과 1학년 무렵에 대한교육기관인 배움터길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의왕시의 공공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을, 글로벌 인재센터에서 영어를, 주민센터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내손동 채권 도서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퀴즈 과학 상식 시리즈를 탐독하곤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내손 도서관에서 전집을 빌려오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곤 했습니다. 이처럼 의왕시의 공공시설은 저희 가족에게 단순한 장소를 넘어 삶과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이 아이의 성장과 삶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의왕시는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으뜸 교육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진로, 진학 상담센터, 수학 클리닉 센터, 미래교육센터, IB 교육 도입 등 공교육 중심의 교육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결코 단일한 방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의왕시 내에는 공교육의 한계를 넘어 아이 개개인의 삶과 내면, 공동체 속에서의 배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배움을 중심으로 한 대한교육이 꾸준히 실천되어 왔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은 단순히 공교육의 보완적인 위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 교육정책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논의할 때 이건 꼭 의왕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관련 기관이나 공무원들을 주저하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일부에서는 대한교육이 자기중심적 교육으로 비춰지며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만족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선택에 의한 교육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대한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셋째, 별도의 예산을 배정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오늘 저는 이 토론회에서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교육은 정말 그들만의 리그일까요? 혹시 의왕시의 갈미 한글 축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시나요? 아십니까? 이 축제는 의왕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행정안전부가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2013년 더불어가는 길 이사회에서 한글을 테마로 한 비영리 지역 예술 축제를 기획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더불어가는 길, 아리수, 예충, 의왕시 지회, 도서관 연합팀이 협력하여 제1회 갈미 한글 문화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은 지역의 학교, 공공의 학교를 지향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배움터 길에 있어서 의왕시는 학교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고 공존하는 대상이었기에 갈미 한글축제와 같은 기획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배움터길의 수업과 공간에도 반영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제빵 수업을 통해 만들어진 모두의 앨리스는 의왕시 주민 제안 사업, 청년 한밥 식당 등을 통해 지역 청년들과 함께 빵을 배우고 만들며 자립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장하실 때 다 빵들을 하나씩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모두의 앨리스라고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공간에서 만들어진 빵입니다. 앞으로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뒷동의 도서관, 청년협동조합 뒷북, 주민공간 길몽들도 배움터 길에서 시작되어 지역사회로 확장되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에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들이 편입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교육의 위클래스 상담 교사 선생님들이 배움터기를 추천하여서 편입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도적 근거의 미비, 그러나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대한교육기관법이 제정되어서 등록 대한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학교밖 청소년 및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양시는 기존에 있던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인건비에 해당하는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역시 과거 2014년도에 의왕대업과 함께 여기서 의왕대업이라고 하면은 의왕시 대한교육협의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주체는 지금 이 토론회를 개최한 더불어가는 배움터기라고 청계 자유 발도르프 학교에 있는 이 두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왕대업 잠시만요. 찾고 네. 네, 의왕대업과 함께 의왕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된 프로그램비는 배움터길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매년 35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었고 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급식비 지원 사례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교육기관 학생들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2018년 의왕대업의 정책 제안으로 의왕시 학교가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급식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60인분의 점심을 준비하는 소밥 수업을 통해 자립 역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희 있는 자료집에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의왕대업의 역사를 보시면 이거보다 더 이제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의왕대업이 의왕시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해 왔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왕대업은 그동안 의왕시의 교육복지 방향을 바로잡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도 현재에도 의왕시는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의왕시는 의왕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을 앞두고 으뜸 교육도시라는 시정 철학에 걸맞는 적극적인 태도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 조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타당성의 문제를 넘어 교육 타당 다양성과 지역 교육 복지의 내실을 기하는 정책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 그러나 의왕시는 그 이상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내손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미래교육센터 설립과 운영을 위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13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제가 정보 공개 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136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운영 방향도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IB 교육을 도입한 내손 중고등학교에 토지를 무상 제공한 사례는 의왕시가 공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교육적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20년 넘게 공교육의 한계를 직시하며 자생적으로 발전해온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24년 기준 의왕시 내 대안교육기관인 배움터길과 청계 발도르프에 대한 재정 지원은 프로그램비와 환경 개선비 7천만 원, 경기도와 의왕시 매칭 사업으로 문화활동비 3천만 원 등 약 1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기도와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급식비 지원 3억 5,300만 원 등이 포함되어지면 전체 지원금은 2024년도 기준으로 4억 5,300만 원으로 집계되지만 급식비는 공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되는 복지성 예산으로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사 인건비와 같은 핵심 교육 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1억 원도 되지 않으며 이는 의왕시가 미래교육센터에 수백억 원을 투자한 사례와 비교할 때 교육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 지원은 매년 제안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비고정적인 구조이며 기관 간 이해관계나 정책 변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올해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이관 문제로 인해서 조례의 근거에서 지원받던 급식비마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불안정한 지원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미래교육센터의 경우 올해까지 136억 7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도 35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을 통해 토지와 500억 정도의 재정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는 의왕시는 공교육을 확장하는 미래 지향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 의왕시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예산 부족을 혹시라도 나중에 지금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주저한다면 이는 이미 입증된 교육 투자 역량과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자기 모순적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조례 제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은 제도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왕시가 교육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면 대안교육기관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2020년 중학교 3학년 때 배움터기를 편입해서 현재 21살이 된 제 아들이 배움터기를 졸업하고 올해 6월 입대하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나누며 이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들은 배움터길의 교육과정, 특히 의왕시의 프로그램비 지원으로 이루어진 진로 탐색 교육과정을 통해 그동안 회피해왔던 공부에 대한 자기 직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그 마음을 마주하고 대학 진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삶의 방향을 주체적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일 줄눈이라는 시공 기술을 배우고 팀 또는 개인으로 현장에서 직접 일하며 노동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줄눈부심이라는 명함을 만들어서 영업하며 개인 시공의 영역으로 넓혀가는 과정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30대 이후에 자기 사업을 위한 기술과 자본, 인적 자원을 축적하는 현실적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대안교육 이전에는 현장 노동자의 삶이 사회적으로 실패한 선택처럼 여겨졌지만 지금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가는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안교육이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아이가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흔들리고 실수하는 모습까지도 존중받으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그것이 대한교육이 지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의왕시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의왕시가 프로그램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은 다양한 진로 탐색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기 삶을 설계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투자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실천입니다. 따라서 의왕시가 진정으로 으뜸 교육 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대한교육기관이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도시의 책임 있는 선택이며 으뜸 교육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향후 의왕시의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정책과 행보는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대한교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확장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대한교육이 다시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퇴보하지 않도록 행정과 정책이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공교육과 대한교육이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교육 생태계가 의왕시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부모이자 시민의 시선에서 대한교육이 왜 지역교육 정책이 중요성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치문희 학부모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은 현장의 목소리, 제도적 과제, 학부모와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의왕시 대한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준비된 토론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신 방청객 여러분 중 질문이나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다들 뭐 그냥 다 피부로 느끼고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는 사항이라 굳이 뭐 질문할 내용이 없으신가요? 아, 네, 저 뒤에 한 분 계신데 제가 전화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이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교사 단비라고 하고요. 궁금한 점은 아까 그 최문희님 발제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의 대한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에 대해서 어떤 부분 교육청에서 할 것이냐 경기도에서 할 것이냐 가지고 어떤 그 논의가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제 의왕시는 1년에 한 번 급식비를 신청했고 그걸 이제 집행도 1년에 한 번 하는 구조였는데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1분기 신청했고 2분기 신청했고 지금 8월 달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9월 달은 9월 중순에 예산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의왕시는 아예 잡지 않았더라고요. 과천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다 주고 오히려 환수해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아이들이 밥이잖아요, 급식비는. 근데 저는 의왕시에서 어떤 과정으로 급식비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과정에 되게 궁금하고, 물론 이제 평생 청소년 체육청소년 과장님 계시지만 대안학교 운영에 맞게 실제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부분 협력해 주시지만 올해 이루어지는 이 급식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네. 네, 담배 선생님 질문 감사하게 듣고요. 우리 박선옥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적절한 시기에 급식비를 제대로 지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걸 저희 인식을 하고요. 이 하게 된 배경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경기도하고 시가 매칭을 해서 급식비가 나갔었는데 올해 중간 정도에 그 경기도에서 경기도 교육청으로 이제 급식비가 매칭된 비율이 나갔으니 경기도에서 준 예산은 저희 다 반납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반납을 다 했는데 반납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매칭을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은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10위만 있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금액을 교육기관에 다 줄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중지가 됐고요. 다음번에 예산 매칭을 해서 1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 지급을 할 건데 시기가 저희가 지금 예산이 다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기도권 저희가 반납을 했고 경기도청 거를 저희가 내실을 못 받아서 저희가 10위만으로는 줄 수가 없어서 다음번에 매칭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이라는 건 언제 시기를 말씀하신 건가요? 저희 집 3회 추경에 3회 추경이요? 네. 그러면은 9월이 아니네요.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매칭이 안 내려와서 잠깐만 매칭 이번에 2회 추경이 그럼 매칭이 돼서 매칭 매칭이 됐어요? 끝나면 9월에 가능합니까?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9월 중순 이후에는 가능하겠네요. 네네. 네, 9월 담비 선생님 중순에. 어떻게 답 되셨습니까? 네, 제때 집행을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신 관계로 네네네 안 보여요. 제가 키가 작아서. 제가 키가 크니까 일어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추가 네네. 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저도 더불어가는 배움터길에 세 자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물론 한 명은 지금 졸업을 했고요. 저 의왕 시민입니다. 네.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의왕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의왕시 네, 보금자리를 꾸미고 지금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 때부터 대안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의왕 시민으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친밀감과 자부심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지원을 받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학부모로서 이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제 안에 의왕시를 향한 자부심과 어떤 시민으로서의 효능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의왕 시민으로서 뭔가를 좀 기여할 수 있을까? 라는 제 마음에 작은 울림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정책 토론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뭐 이상입니다. 같이 와 있는 우리 동료 의원도 있으신데요. 뭐 저희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금방 우리 담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식대 관련돼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분 기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노선희 의원님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노선희 의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안학교는 사실 저한테는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들만 둘인데 저는 이제 옛날에 간디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유학교를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기 전에 먼저 이제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에 먼저 아이를 이제 이렇게 투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러 경험을 하고 이제 저희 큰애는 또 이제 불행하게도 대안학교를 선택하지 않고 걔는 이제 미국을 가겠다. 그래서 고1 때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경험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안학교를 저희 아이를 이제 간디학교나 이유학교를 경험하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자체도 굉장히 공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압박감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인서울에서 공부는 다 끝냈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행복했다기보다는 이 교육이 저한테 주는 그 행복감보다는 이제 늘 구속과 압박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들끼리 견주는 그 경쟁 속에서 늘 그 희생양이 되었어야만 되는 과거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는 좀 자유로운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찾아간 게
간디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 이거다. 이게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교육은 이제 저도 알고 있는 거는 공교육 속에서 아이를 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품앗이 지금 여기 이제 어머님들이 뭐 교사가 되고 이사가 되듯이 그때 저도 이제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생협운동도 하면서 지역 이제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그때는 이런 대안학교를 꿈을 못 꿨을 테니까 저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아이를 부모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만약에 뭐 영문학과 나왔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영어 또 뭐 사학과 나왔다 그러면 그분이 견학 이런 식으로 이제 한 6, 7명이 담당을 해서 저희 아이들을 학원을 안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옛날에 이제 1년 과정들을 보면 지금 대안학교가 이렇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고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반갑고 정말 크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적극 응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그런 지속적인 어떤 이런 지원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학교가 굉장히 불안 속에서 하고 있구나. 사실 대안학교는 공교육기관 학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교육기관이 있고 대안학교 기관이 있잖아요. 다른 겁니다. 그렇죠? 대안학교 기관 안에서도 또 홈스쿨링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겁니다.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인정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은 6대 의무가 있어요. 뭐 국방의 의무부터 쭉 있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가 세금을 다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에 대해서 저희는 또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이제 명칭이 그 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부를 수 있는 게 대안학교. 대안학교는 다름을 주장하고 또 충분히 우리는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도 다르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의 뜻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비 교육이 들어오곤 있고, 그다음 학교마다 또 이제 학점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다양하게 대안학교든 공교육기관이든 학점제 운영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학점이 이수가 되면 그 학교에 대한 그 학위를 부여받듯이 이제 그렇게 좀 학점제로 좀 바뀌어갖고 공교육이든 대안학교든 어떤 데든 그런 학점을 인정하는 곳에서 학점이 이수가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여기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사님들도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교육청과 잘 논의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의왕시 이제 시의원으로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제안을 해주시고 앞에서도 많은 토론을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다 들었는데 뭐 어찌됐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또는 개정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한번 열심히 힘을 쏟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학생의 그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그 조례를 발표될 때마다 학교 밖 청소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보고 아 이런 생각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혹시나 뭐 단어라든지 여기에 충분히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좋은 말귀가 있으면 한번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길었습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추가적인 질문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저 뒤쪽이 아까도 들었는데 안 보이지만 하여튼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계자유왈도르프학교에 아이를 2명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기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여쭙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지금 저희 오늘 이제
지원비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많았고 실제적으로 지금 의왕시는 14년부터도 이제 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 근거를 계속 마련하려고 애쓰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 활동을 펼치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학예열표회라는 거를 저희가 2번을 합니다. 근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그 공간을 대여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한 300명 가까운 인원, 사실 300명 넘죠. 훨씬 많은 인원들이 이제 움직여야 되고 그 공간이 의왕시 내에서 사실 대여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실 과천시나 인근시에 항상 이제 유목민처럼 요새 이제 대여를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은 사실은 근거가 분명하면 사실 충분히 대여가 가능할 텐데 저희가 이제 그 다른 시에서는 좀 저희가 지금 대여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금 분명하게 좀 명시가 되는 부분을 좀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더불어 저희가 이제 운동장 부분도 조금 체육시설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같이 정말 좀 구체적으로 좀 돼야 일이 조금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박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앞서도 이제 급식비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급식비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재료비, 그러니까 식재료비에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 사실상 저희도 지금 이제 저희 예전에 의왕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지원비를 받아서 지금 저희 적당한 업체를 찾다 보니까 결국 안양시에서 이제 시니어클럽과 연결된 업체에서 지금 이제 저희가 급식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지금도 한 7년 정도 이제 넘어가는데 직영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운영비라든지 이제 향후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고민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이게 조금 많이 절실하고 저희가 이게 식비는 복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교육 활동을 구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 이 부분도 그런 틀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이해했고요. 관련된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뭐 시설, 또 뭐 식재료, 운영비, 기타 시설 환경 개선비 뭐 이런 건 저희가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기타 또 우리 지원을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 어떤 예산의 문제 뭐 다각도로 물려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어느 한 그 틀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발도르프 지금 학교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운동장을 하나 개설을 하려고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지금 뭐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앞에 그런 운동장이 개설이 되면 그거 과장님 진행상 간단하게 좀 짧게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린벨트 관련해서 국토부랑 협의 중이고요. 그리고 관내 체육시설 지원 운영 조례를 저희가 지금 개정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대안학교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집어넣고 20% 감면도 지금 저희 지원해서 저희 다음에 의회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아마 시의원님들이 요거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주제 사실이니까 아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질의나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아까 요 학생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재학 중인 박승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편입을 와서 2년째 저기 학교 다니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대안학교에 대한 처우나 좀 지원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자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좀 불평등한 부분들도 알게 돼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살아가는데요. 그 과정을 좀 제가 지켜보기에 그 저희 선생님들의 인건비 지원과 좀 처우 개선이 좀
되게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와서 하고 싶었고요. 좀 가장 절실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만큼 처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저 선생님한테 오다 받아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닐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네, 아까 한 또 시민분께서 학부모께서는 이제 우리 의왕시에 사는 어떤 효능감을 갖게 됐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는 거에 대한 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질의나 없으시죠? 네, 장시간 이렇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전문가 또 우리가 학부모, 학생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